Okay, we'll discuss the second part of theory of solids. First topic here is energy bands. We remember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energy bands. One was conduction band. The other is valence band. And we want to talk about the origin of those bands.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인 논의는 양자역학에 대한 그 공부가 한 학기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인 논의만 하겠습니다. 일렉트론은 원자에 지금 갇혀 있죠. 원자에 갇혀 있으면 원자가 있고 원자 주변에 이제 다양한 궤도를 우리가 전에 뭐 1s 그다음에 뭐 2p 1s 그다음에 2s 그다음에 뭐 2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1s에 전자 2개 2s에 뭐 전자가 2개 뭐 3p에 뭐 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3개 이렇게 배열이 됐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애토믹 넘버가 7인 그런 원자 배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너셜이라는 거는 tightly bound to the nucleus. 그래서 궤도 운동 중에 이제 궤도가 안쪽인 것, 예를 들어서 1s, 2s하고 2p는 이 궤도 운동 형태가 매우 많이 다른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2s보다 뭐 2p가 더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 궤도의 형태가 2s는 이렇게 서클 형태지만 2p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클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 2p의 일부는 2s보다 안쪽에 또 대부분은 바깥쪽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너쉘은 예를 들어서 1s는 이너쉘에 해당되고 2s나 2p는 아우터쉘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s도 다 차 있으니까 2p만 아웃쉘에 아우터 일렉트론 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지금 뭐 2p만 아우터 쉘이라고 그러고 1s, 2s는 또 이너쉘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ightly bound to nucleus 1s나 2s에 해당되는 일렉트론들은 이 nucleus 원자핵의 attraction에 의해서 뭐 tightly bound 돼 있다. sharp energy levels of isolated atoms 하고 같다. 이거는 조금 이따 금방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논의할게요. Our electron shares. 그럼 이제 에너지 상태가 제일 큰 일렉트론의 경우는 2s, 2p 중에 2p 쪽만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delocalized, which means the corresponding wave function spread over crystal. 그래서 일렉트론 여기 지금 3개가 있는데 뉴클리어스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데 잡혀서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일렉트론에 비해서는 이 뉴클리어스에서의 어트랙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요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가 또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궤도가 여러 개 있겠죠. 뭐 3개를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또 일렉트론은 다른 원자로 옮겨갈 수 있어서 delocalized 돼 있다고 합니다. localize는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 갇혀 있다 그런 뜻이고 D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delocalized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delocalized. Okay. So which means the corresponding waveform is spread over crystal. 이거를 이제 파티클 픽처로 그림을 그렸지만 웨이브 펑션의 형태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크리스탈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다. 다른 원자 또 다른 원자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웨이브로 표현하면 웨이브 펑션이 이 크리스탈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forming energy bands, 이런 일렉트론이 다른 애톰의 형태, 다른 애톰의 궤도에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The gap between the bands are called as energy gaps and band gap. We previously done this. So basic idea here is, okay, this black dot indicates the atom. Atom is periodically aligned in the case of crystal, and we call this as lattice structure. And this solid line indicates the periodic potential, which is felt by electrons. 일렉트론이 느끼기에 포텐셜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원자의 근처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어트랙션 포텐셜이 굉장히 큰 이런 피리어드 형태를 띠는데, 경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원자 하나만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1s, 2s, 2p, 3s 이런 형태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벨들로 분리가 되는데, 만약 원자가 하나가 아니고 싱글 애톰이에요. 원자 두 개가 근처에 왔어요. 여기 원자가 하나 있고, 원자 핵, 원자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일렉트론 돌고 있을 때, 주변에 돌고 있는 일렉트론의 에너지 형태는 원래 이제 포텐셜은 이렇게 솔리드 라인 표현하고, 하라노탈 라인들은 이제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일렉트론 에너지인데, 원래는 1s 하나, 2s 하나, 2p 하나 에너지는 같아요. 물론 2p 안에 뭐 일렉트론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3s는 일렉트론이 뭐 최대 2개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에너지는 같은데, 원자가 근처에 2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레벨이 하나였던 것이 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나, 그 수학적인 계산을 우리가 하기에는 그 슈로딩거 이퀘이션이 이제 이걸 풀기에는 복잡해요. 이걸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원자 두 개가 근처에 오게 되면 에너지 레벨이 하나였던 게 둘로 나뉩니다. 나머지 상태도 마찬가지. 이 2P였던 것, 2P의 에너지 레벨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뉩니다. 2S도 둘로 나뉘고 1S도 둘로 나뉘고요. 이것을 에너지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연계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에요. 에너지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스플리팅. 네. 원자가 이제 두 개가 아니고 뭐 1 큐빅센티미터 안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의 아보가드로 넘버 정도의 애톰들이 보통 있는데, 그렇게 많은 원자가 있으면 각각의 원자들 사이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에너지 상태가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나 많아져요. 그래서 둘로 나뉘었다가 이제 크리스탈 사이에 일렉트론 모션이 겹치는 만큼 일렉트론의 그 에너지 상태가 여러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셀 수 없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밴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쉐이디된 리전을 이제 밴드가 형성됐다고 부릅니다. 네, 가장 높은 에너지뿐만 아니고 그 아래쪽에 에너지 상태들도 밴드를 형성해요. 에너지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밴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So, many atom systems, similar to the case of solids, then we observe the formation of bands. 밴드가 여러 개 형성되는 걸 봤고요. 자, 에너지 밴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림은 여기서 R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고요. R0는 그 중에 가장 안정된 상태. R0가 사실은 Ladies Constant예요. 다음에 Y축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R이 크다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마치 싱글 애톰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S 레벨이 있고 뭐 P 레벨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졌다가 L 값이 점점 더 작아진다.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일렉트론들이 다른 원자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다양한 에너지 상태가 겹치게 되고 그래서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S 레벨, P 레벨이었던 것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S 레벨 쪽은 이렇게 둘로 크게는 두 개 나뉘고 P 레벨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개 나뉩니다. 네, 이 상태 사이를 모두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상태들이 있는데 일렉트론이 이제 전체 뭐 원자 넘버에 맞춰서 일렉트론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최외곽 전자가 뭐 n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톰의 density 아보가드로 수일 수도 있고 크리스탈에서 보통 아보가드로 수보다는 조금 더 작은데요. 그러면 애톰 density 최외곽 전자를 뭐 밸런스 일렉트론 넘버라고 부르고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까는 electrons in outer shell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 곱하면은 이제 컨덕션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렉트론의 덴시티예요. 전체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아니고 컨덕션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렉트론 덴시티. 반도체에서는 이제 요 덴시티가 중요하죠. 애토믹 넘버보다. 실제로는 최외곽 전자에 있는 최외곽 전자 많이 중요하니까 electrons in the outer shell only matter in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s.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밴드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됩니다. S 레벨, P 레벨 있고 뭐 정확하게는 1에서도 따져, 2에서도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렉트론을 가장 낮은 않은 상태부터 이렇게 쭉 채워가요. 근데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반도체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예를 들어 실리콘, 그다음에 갤륨 아르세나이드, 갤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반도체가 보면 S 레벨과 P 레벨이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되고 이 사이 에너지 밴드가 있어서 일렉트론들이 이게 에너지 상태를 채웁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채우냐면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 이렇게 채우고 다 채우는데 무한히 채울 수는 없고 일렉트론 덴시티의 개수만큼 퀀텀 상태 이렇게 채우다가 여기까지 가득 채웠는데 뭐 빈 상태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이제 밸런스 밴드로 부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 또 있어요. S 있고 P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D일 수도 있고 뭐 이거 이제 뭐 2S 2P였으면은 3S 3P 뭐 또 하겠죠. 그럼 3S 이게 또 3S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2P면 이게 3S. 근데 뭐 3S에 해당되는 밴드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밸런스 밴드 가득 채워졌으면 밸런스 밴드로 부르고 가득 채워진 밴드 다음을 컨덕션 밴드로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하고 밴드 사이 갭들이 계속 있어요. 그 밴드와 밴드 사이 갭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득 찬 밸런스 밴드와 차있지 않은 컨덕션 밴드 사이의 갭을 대표적으로 에너지 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뭐 특정 구조에서는 여기는 채우고
다음 상태는 일렉트론이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빨간색 쉐이드는 밸런스 밴드로 부르고 이쪽은 컨덕션 밴드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일 때 energy band formation in general semiconductors, EG called as band gap, R0 is called as lattice constant, valence band edge. It is depending on what kind of semiconductors, but in the popular semiconductors like silicon, gallium arsenide, valence band has P character, conduction band has S character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스코프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고려하는 점인데요. 나중에 대학원에서 반도체 소자와 관련되는 이제 구체적인 연구를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밸런스 밴드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컨덕션 밴드라고 부르고 사이를 밴드 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맨 위쪽은 원래 P 레벨에서 왔어요. P 캐릭터를 그래서 갖고 있다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지점이 P 캐릭터를 갖고 있고 컨덕션 밴드는 지금 여기가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지점은 S 캐릭터, S 밴드에서 시작했어요. S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쓰는 전자는 대부분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즉 S 레벨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쓰고 있는 홀의 대부분은 이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에 있어요. 그래서 P 캐릭터의 영향을 받아요. 기억하다시피 S 캐릭터, P 캐릭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앵귤러 모멘트 퀀텀 넘버가 1이다. 얘는 앵귤러 모멘트 퀀텀 넘버가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둘 사이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의 차이가 1이고 이 일이 뭐냐면 중요한 컨셉이 있는 게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또 따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1이에요. 포톤에 대해서 포톤 케이스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엣지가 S, 밸런스 밴드 엣지가 P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여기 또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로 떨어진다. 그럼 앵귤러 모멘텀 차가 델타 1이기 때문에 빛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맞아서 앵귤러 모멘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포톤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의 L이 1인 경우에서만 빛이 나옵니다. 물론 안 그렇도록 조작을 하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요런 반도체 중에 일부가 이제 광수자에 다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원 좀 가시면은 더 관련되어 있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합니다. So this is part of the advanced topics, but if you can understand the valence band and conduction band character in terms of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then it's very useful. Okay, electrons and holes. Electron represent the negative charge. A hole represent the positive charge. And hole is quite important topic in the case of semiconductor studies. And it indicates that
I'm sorry, state with missing electron is called as hole. 일렉트론이 비어있는 상태를 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리진을 논의할 때는 먼저 커런트 덴시티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커런트 덴시티 J란 N, Q, V 이렇게 정의가 돼요. 커런트 덴시티 J는 얘는 뭐 해당되는 뭐 차지 파티클의 덴시티이고 Q는 차지고 V는 벨로시티입니다. 뭐 일렉트론이 하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뭐 벨로시티 에버리지 V bar, 그 다음에 일렉트론 차지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일렉트론 덴시티 N, 그 중에 이제 V bar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N은 일렉트론 덴시티, V는 볼륨,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일렉트론의 전체 개수고 각각 일렉트론에 대한 벨로시티들의 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again we put this into here, then we get this one, electron density J. And here you'll see something interesting. So if in this figure of energy K diagram, this is energy along y-axis, and x-axis the wave number K. K could be defined along x, y, z axis, but we will only care about x-axis in this class. Okay. Let's presume there's a vacancy in the state S. S라는 스테이트에 베이컨스가 있다고 쳐봐요. K 값을 이렇게 에너지하고 같이 전개를 할 때는 양자역학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K 값이 띄엄띄엄 있는 상태들이 있어요. 특정 K 값에 대해서 에너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것은 실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클래스 지금 다룰 시간이 없어서 다 스킵하고 있지만 띄엄띄엄 K 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각각 이제 이렇게 제가 크로스 표시한 곳에 에너지 상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S는 비어있고 나머지는 일렉트론이 다 찼어요. 일렉트론이 가득 찼어요. 그 경우에 커런트 덴시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커런트 덴시티, 만약 일렉트론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렉트론이 가득 찼으면 커런트 덴시티 0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렉트론의 빈 상태가 없으니까 일렉트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빈 상태 하나마다 일렉트론 하나만 차지 빈 상태에 일렉트론이 많이 옮겨가지고 일렉트론 두 개가 되거나 불가능합니다. 네, 빈 상태 하나에 일렉트론 하나만 있어야 돼. 이걸 파울리 블라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이라고 양자역학 원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또 뭐 수학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어. 왜 J가 0인지 지금부터 조금 논의해 볼게요. 만약에 for fully fuel state except for one electron state S, let's say it has the VS. state S에 해당되는 일렉트론은 뭐 VS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current density J를 계산하면 전체 스테이트 중에 S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합쳐야 되겠죠. 이 값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벨로시티의 합과 거기서 빼기 V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값이 0입니다. 왜 0이냐면은 밴드 구조가 보통 이 0을 중점으로 K = 0를 중심으로 시미트릭하기 때문이에요. 밴드 구조가 시미트릭하면 왜 V의 합이 다 0이냐면 이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너지 K 다이어그램의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뭐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해서 이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되는 걸 하면 디스퍼전이라고 고전적으로는 부르는데, 디스퍼전. 왜냐면 이건 포톤에 대해서 에너지와 K에 대해서 그려보면 그 기울기가 포톤의 속도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왜 그러자면 더 우리가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에너지란 2m분의 p 스퀘어, 그 다음에 뭐 포텐셜인데 포텐셜 일단 무시하고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자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뭐 P를 웨이브 픽처에서 H 바 스퀘어, K 스퀘어로 바꾸면 K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M 나오고 H 바 스퀘어 K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K는 K랑 비례하고 K는 다시 모멘텀하고 비례하죠. 모멘텀은 다시 빌로시티랑 비례하고, 그래서 빌로시티란 DK 에너지의 K 미분값과 비례하게 항상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시미트릭하다는 것은 이쪽에 기울기 값이 뭐 마이너스로 나왔다. 벨로시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다. 반대쪽에 플러스 값이 있어요. 반드시 시미트릭하니까. 그래서 서메이션 하면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합쳐가지고 다 반드시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상태는 VS니까 VS에 대해서만 넣으면 이렇게 VS가 전체 커런트를 결정이 하는데, 이 수식의 형태를 보면 마치 플로우 차지 하나가 커런트 덴시티를 만들 때의 수식과 같아져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하나 비어있는 거는 홀이 하나 있을 때, 즉 플러스 차지가 가상으로 하나 있을 때의 커런트 덴시티와 같아지기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가 비어있으면 홀이 하나 있다, 일렉트론 두 개가 비어있으면 홀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반도체에서는 받아들이고 논의합니다. Okay? So total current of all electrons in the band with one vacant state corresponds to the current with positive charge in this fictitious particle. 가상의 파리클을 홀이라고 부르자. 또 하나 여기서 또 주목하실 점은, 사실은 편의상 센터 포인트를 지금 S 상태라고 편의상 잡았어요. 편의상 이 그림에서는 K 이꼴 0인 상태를 그러니까 S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 이 미분을 취하시면, 에너지 K 미분을 취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S가 이 경우에는 0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커런트가 0이니까 일렉트론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는, 이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이 바이어스가 없을 때 그린 거지만, 실제로 반도체는 작동을 할 때는 항상 전압을 걸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게 되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VS가 처음엔 0이지만은 비어있는 상태가 있으면 일렉트론이 홀이 움직여서 VS가 생기게 돼요. 실제로는 VS는 0인 경우뿐만 아니라 0이 아닌 경우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VS easily become non-zero under the electric field. So in this way, missing electrons named as holes, okay, missing electrons in the valence band are described based on concept of holes. Okay. Effective mass. So energy band is a function of wave vector. So this is the picture of wave. This energy K diagram is called as dispersion or band diagram. For example, there are three different kinds of energy K diagrams here. When you represent this energy K diagram, here for example, the energy can be represented in terms of momentum P. And this momentum P is h bar k, so it can be rewritten here. Let's say we consider this around the end of the edge of band.
if we expand this in terms of k based on the tail expansion, so this is what we learned in advanced mathematics course. Here, if we expand that in terms of k, this can be like a E0, and the d dk k 1 over 2 d square e dk square k square, and there will be k3 on the order of k3, and this might be pretty small when our k value is very near the 0 value. This is presumed to be 0. k 값이 뭐 작다고 가정을 하고 0 근처에서 익스펜션을 했다고 하면 삼성 오더는 너무 작을 테니까 뭐 폴스 오더, 세컨 오더만 생각하면 폴스 오더는 일단은 d, dk at k equals 0는 제로가 됩니다. 벤 다이그램에서 보시면 시미트릭, 그러니까 k가 네거티브일 때 k가 포지티브일 때에 대해 서로 시미트릭한 경우가 되고, 그래서 k가 0일 때는 미분함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이제 매스 m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둘을 비교해서 k 스퀘어 서로 무시하고 m에 대해서 이 수식을 풀면 매스 m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 bar square over d square e dk square at k equals 0. 여기서 매스를 이제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뭐 m이 이렇게 쓰고요. 뭐 홀에 대해서는 이제 밸런스 밴드를 마찬가지 연산을 해가지고 밸런스 밴드 에너지 K 다이그램에 대해서 미분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홀에 대해서 이제 매스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에너지 K 다이어그램에서 밸런스 밴드가 아래에 있고요, 컨덕션 밴드가 위에 있는데, 이게 마우스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orry about that. Really hard to manipulate. 자, 지금 보면 A하고 B 경우가 이제 컨덕션 밴드의 밴드 다이어그램 형태고요. C 정도가 이제 밸런스 밴드의 밴드 다이어그램 형태예요. 그러면 이 K에 대해서 2차 미분항을 해보시면 1차 미분하면 이게 네거티브 값이고 이쪽은 포지티브죠. 2차 미분을 하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리 계산해보면 이 값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고, 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밸런스 밴드에 대해서 2차 미분하면 요 경우 또는 요 경우인데 네거티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수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일렉트론 매스는 밴드가 이런 형태 A나 B 형태면은 플러스, 홀에 대해서 이펙티브 매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논문이나 교과서에 홀 매스를 굳이 마이너스로 쓰진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지만 표현할 때는 그냥 플러스 값으로 쓰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이펙티브 매스가 아닌 매스, 밴드 구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파티클 픽처에서 결정되는 그 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MH를 또 따로 불러요. 그래서 MH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크리스탈 안에서의 매스가 아니고 프리 일렉트론 매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면 뭐 크리스탈 구조가 없는 거니까 홀 매스를 따질 수도 없네요. 이펙티브 매스의 경우에는 컨벤션이 이렇게 스타를 붙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는 스타를 붙이는 형태로 이펙티브 매스를 앞으로 표현합니다.
classification of solids. 일단은 Pauli exclusion principle indicates that each particular quantum state can only be occupied by one fermion. Here, electron is one of the fermions. fermion은 이제 파티클을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스핀 퀀텀 넘버가 이제 1F, 뭐 3F, 뭐 5F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fermion이라고 부르고요. 스핀 퀀텀 넘버가 어떤 경우에는 0, 1, 2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존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일렉트론 그 다음에 홀을 다루는데 일렉트론 홀은 둘 다 fermion이에요. fermion은 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보존의 경우에 대표적인 애가 포톤입니다. 빛. 자, each particular quantum state can occupied by only one fermion. 특정 에너지 상태에 일렉트론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공간적으로도 겹치면 안 됩니다. 특정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이 공간적으로 겹칠 수 없습니다. 이게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에요. 보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포톤이 하나 있어요. 다른 포톤이 하나 와서 공간에 겹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빛의 경우는 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이렇게 브로드한 공간에 퍼져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스팟 사이즈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보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팟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는 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과 전혀 상관없이 렌즈의 뭐 포컬 랭스가 얼마냐, 들어가는 빛의 뭐 파장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So in this case, we start filling the available energy state of a crystal from the lowest energy levels. lowest energy level부터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the least occupied band, so if it is completely filled, is called as valence band. If it is partially filled or empty, it is called as conduction band. 에너지 상태가 가득 찼으면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컨덕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 에너지 상태 일부는 차고 일부는 안 차고, partially filled, 아예 하나도 안 차고, 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일렉트론이 이러한 밴드에 있으면 일렉트론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컨덕션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해 안 되는 점은 유튜브 채널에 가서 질문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답합니다. 아래 A, B, C는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주고 있는데, 크리스탈에서 밴드를 형성을 했을 때 가장 낮은 밴드부터 일렉트론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한대의 개수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개수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다 채워 일렉트론이요. 그럼 그 다음 밴드에 또 차고, 그 다음 밴드에 또 차고, 네,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채우는 이 스테이트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스테이트를 다 채웠더니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가 이 partially filled 된 상태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컨덕션 밴드고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가 partially filled 돼 있다. partially filled 돼 있으면 컨덕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외부에 조작하지 않더라도 컨덕션이 원래 가능할 때는 메탈이라고 부르고요. B의 경우에는 이 쉐이드 리진이 밴드인데, 밴드에 또 일렉트론 스테이트들 하나하나 채워서 여기까지 가득 찼어요. 그러면 가득 찬 최대값을 밸런스 밴드,
요 밴드가 이제 밸런스 밴드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최대값 이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없고 컨덕션 밴드가 있어요. 컨덕션 밴드는 비어 있고 그러면 세마이 컨덕터라고 부르는데 요 밴드 갭의 차이가 밴드 갭의 크기가 뭐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든지 아니면 더 크든지 밴드 갭이 이거보다 뭐 더 크든지 하면 인슐레이터로 부르고 이 밴드 갭의 값이 4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더 작을 때 그러면은 뭐 세마이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터리 두 개만 뭐 연결을 해도 3V 정도 되잖아요. 배터리 3개 연결하면 4.5V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정도의 전압을 일렉트론에 에너지를 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전압은. 네.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전압을 걸 수 있는 배터리만으로도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을 전기의 힘으로 컨덕션 밴드에 올릴 수 있는 경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가 그런 이 밴드의 특성으로부터 분류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리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metal, conduction band is partially filled, electron can move over space. 자, 이걸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메탈의 경우에 특정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이 있어요. 퀀텀 스테이트가 있고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If this electron transport into this position so that they are overlapped. 이 경우는 원래는 허용이 안 돼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이 공간적으로 겹쳤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특정 일렉트론이 여기 옮기게 되면 이런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가게 돼요. 네. 에너지 상태가 바뀌어요. 두 개의 에너지 상태가 달라지면 공간적 겹쳐도 괜찮죠. 공간적 겹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덕션이 벌어지는 거고요. 일렉트론 옮기다 보면 공간적으로 일렉트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겹칠 수 있으니까요. 겹쳤을 때 일렉트론이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비어있는 에너지 상태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탈의 경우는 컨덕션이 가능합니다. Insulator and semiconductor they are explained. The difference is the band gap. When the band gap is very large, we call it insulator. Band gap is relatively small, then we call it a semiconductor. Wide gap semiconductor는 이제 대충 밴드 갭이 3.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반도체를 와이드 갭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그런데요. 갤륨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선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징크 옥사이드, UV를 흡수하기 때문에 선크림에 쓰이는 징크 옥사이드. 이들은 예전에는 인슐레이터로 불렀는데요. 지금은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자에 실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로 일렉트론을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이런 물질도 3.5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는 지금은 와이드 갭 세미컨덕터 옛날보다는 이제 밴드 갭이 크다. 그래서 와이드 갭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고 사파이어 같으면 밴드 갭이 9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당연히 인슐레이터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전히 사파이어가 이런 식의 밴드 갭 구조를 갖고 있고 밴드 갭 9 일렉트론 볼트다. 사파이어 같으면 9 일렉트론 볼트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힘들게 컨덕션 밴드로 보낼 수는 있어요. 전압을 엄청나게 가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UV 에너지의 빛을 보내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식의 엑스터널 엑시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슐레이터라도 컨덕션 밴드에 전자를 옮길 수도 있지만 대략 밴드 갭의 크기를 4 일렉트론 볼트보다 크냐 작냐로 지금 현재 인슐레이터와 세미컨덕터 경계를 구분한다 것입니다. Band diagram, direct versus indirect semiconductors. Previously we mentioned once direct
세미컨덕터는 다이렉트 괄호하고 밴드 갭을 생략한 것입니다. 밴드 갭이 다이렉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밸런스 밴드 맥시멈, 컨덕션 밴드 미니멈 both occur at k equals 0 point. 같은 k equals 0 point에서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 길르먼-서나이드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뭐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여기 있고 밸런스 밴드 맥시멈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은 k equals 0 포인트, k equals 0 포인트에 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다이렉트 밴드 갭이다. 다이렉트. 이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론이 여기 미니멈이 쌓이고 홀도 여기 미니멈이 쌓입니다. 홀의 관점에서 이쪽이 높은 에너지고요. 이쪽이 낮은 에너지입니다. 일렉트론 관점에서 이쪽이 높은 에너지고 이쪽이 낮은 에너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렉트론이 홀이건 모두 파티클은 낮은 에너지를 선호하고 이 부분의 에너지는 열을 만드는 데 씁니다. 히트. 이거 우리 교과서에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일렉트론을 높은 에너지에 여기하면 익사이트 하는 걸 여기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을 내놓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짧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뭐 한 보통 반도체에서 1 피코세컨 피코세컨이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정도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니까 이 피코세컨이면 1피코세컨 이 작동 시간이면 이거를 역수치하면 테라헤르츠야. 테라헤르츠 10의 12승 헤르츠 헤르츠 이거는 기가헤르츠보다 훨씬 더 빠르죠. 우리 작동하는 컴퓨터가 대부분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피코세컨이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에요. 우리 소자의 작동 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일렉트론은 다 낮은 상태에 가 있어요. 뭐 열하고 관련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지금 클래스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Anyway, what we want to say is the electrons and holes will be localized at the k equals 0 point in the band diagram. 밴드 다이어그램 구조에서는 k 꼴 근처, 제로 근처에 모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이 홀과 결합을 하든지 또는 일렉트론과 홀이 리컴비네이션 하든지 하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빛의 모멘텀의 크기는 0에 가깝습니다. 빛의 모멘텀 크기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빛으로 바뀌려면 K 이퀄 0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인다이렉트 밴드 갭 세미컨덕터는 대표적으로 실리콘의 경우인데 indirect semiconductor, the maximum of valence band occurs at k equals 0 point, while 반면에 the minimum in the conduction band energy occurs not at k equals 0. 그래서 이 밴드 구조를 보시면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은 여기입니다. k equals 0.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은 k equals 0가 아니라 이 실리콘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일렉트론은 여기 쌓이고요. 홀은 여기 쌓이니까 K가 다른 값에 일렉트론 홀이 쌓여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홀과 결합을 한다 또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낮은 상태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빛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컨서베이션 운동량 보존 법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이런 현상 절대 벌어질 수 없느냐? 실리콘은 절대 빛이 나오지 않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고 있는 열하고 관련되는 굉장히 다양한 파티클들이 또 물질 안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포논이라고 하는데 포논은 K가 0인 것부터 K가 엄청나게 큰 값 밴드 구조에서 거의 이제 밴드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까지 다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일렉트론이 폰은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을 내놓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트랜지션 과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다루기에는 우리 클래스는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런 밴드 구조는 인다이렉트 밴드 갭 세마이컨덕터 또는 인다이렉트 세마이컨덕터로 부르고 포톤을 내놓거나 포톤을 흡수하는 데는 좀 까다로운 구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density of state라는 조금 고급의 개념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density of state는 지금 학부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식적인 유도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원 그다음에 연구하다 보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받고 여러 번 이제 다룰 것입니다. In previous quantum well problem, 퀀텀 웰 문제를 우리가 풀었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포텐셜 형태가 0, L까지는 포텐셜이 여기 L입니다. 포텐셜이 0이고 이쪽은 인피니티다. 가지고 수식을 풀면 웨이브 펑션이 스퀘어 루트 2 오버 L 사인 함수 kx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여기서 k는 이제 콘타이제이션 같은 과정을 거쳐 보니까 n 파이 오버 l이다. 그래서 n을 도입하면 이제 웨이브 펑션 사이도 n을 이제 여기다가 서브스크립트 에다가 붙이고요. 이런 걸 했었죠. This is so-called the particle in a box problem or quantum well problem. The allowed energy state were obtained. 에너지 상태도 결정이 됐었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지는 에너지 상태가 전에 결정이 됐었고요. Here we will examine how many allowed states are there, are near an energy of interest. And this is called density of state. 특정 에너지 값에 얼마나 많은 스테이트가 겹쳐 있는지 density of state라고 부릅니다. And the probability that those states will actually be filled with electrons. 일렉트론이 그 특정 상태를 채울 확률, 이거를 occupation probability라고 하고 반도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입니다. density of state, occupation probability. Density of state and particle statistics concepts are indispensable in the study of bulk materials, 3D, as well as small material systems, 2D, 1D, 0D. And please note that the density of states have different mathematical forms in different dimensional systems. 차원이 3차원일 때, 2차원일 때, 1차원일 때, 0차원일 때에 따라서 density of state가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Here we will only discuss 3D case. 가장 간단한 3D 케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3D 케이스란 무엇이냐면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박스 안에 일렉트론이 있다고 해보세요. 네, 이제 이 박스의 스케일이 LX, LY, LG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LX, LY, LG의 스케일이 퀀텀 스케일보다는 훨씬 크다. 퀀텀 스케일이 대충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면 퀀텀 스케일인데요. 10나노보다는 훨씬 크다. 비슷한 건 아니고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서 100나노미터 정도는 된다. 그러면은 벌크로 취급됩니다. 2D, 1D, 0D는 일렉트론들이 2차원에서만 움직이고 1차원에서만 움직이고 아예 움직일 수 없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in principle, the density of states could be determined from band theory calculation. band theory calculation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for given material. Such calculations, however, would rather impractical. 지금 우리가 그 관련되는 계산법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Fortunately, an excellent approximation for the density of state
near the band edges can be obtained by extending the particle box problem into 3D case. particle box problem을 3D로 확장을 해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솔루션이 1차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콘텀의 문제입니다. 콘텀의 문제는 실제로는 2차원 문제지만 이 크기 L이 10나노가 아니고 100나노다 그러면 이제 3차원인가요? 네, 이런 이제 박스가 1차원만 아니고 3차원 안에 3차원 박스 형태가 있다고 치고 3차원으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psi가 위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위한 컨스턴트를 계산해 보면 스퀘어 루트 안에 8 over lx, ly, lz 이렇게 되고 사인의 kx, x, kyy, 사인의 kzz들을 곱한 것인데 여기서 kx, ky, kz는 인티저 nx, ny, nz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kx, ky, kz는 이렇게 각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k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리얼 스페이스고 k 스페이스로 가면은 kx, ky, kz 스페이스로 가면 k 값이 모든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값에 ax, 특정 값에 ay, 특정 값에 ag 이렇게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k 스페이스에서의 세 개의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ax, ay, az are unit vectors directed along k space coordinate axis. 지금 약간 우리 클래스를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in this figure each point represent one solution of Schrödinger equation. 이게 이제 각각의 포인트는 kx, ky, kz의 조합입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이제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중간에는 안 돼요. kx는 띄엄띄엄 떨어져야 돼. ky도 띄엄띄엄 떨어져야 되고 kg도 띄엄띄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값들이 없고요. 다트, 까만색 다트로 표현된 위치만 솔루션이 한 개씩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taking note of lattice arrangement of the solution dots. 다트는 이제 솔루션에 해당되는데 we can deduce that a k-space unit cell real space가 아니고 k-space unit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만큼 kx의 크기, ky의 크기, kz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k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k 값의 차이. 뭐 델타 kx, 델타 ky, 델타 kg라고 부릅시다. 첫 번째 솔루션과 다음 솔루션 사이의 거리. 자, contain one allowed solution and therefore number of solution unit volume of k space. 그래서 솔루션 한 개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볼륨이 이제 델타 kx, 델타 ky, 델타 kg인 것이죠.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이제 kx, ky, kz 곱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요. We put it into here. Yeah, denominator. Then we can get this lx, ly, lz over 5 to the 3. So, and then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physical difference between wave function solutions which differ only in sign.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계산할 때 처음에 1차원 문제를 풀 때는 n이 1, 2, 3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가능은 하지만 웨이브 펑션 제곱하면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생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n값에 대해서 플러스 값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니까 kx나 ky, kz도 마찬가지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자면 우리가 그걸 생략했어요. 이 8이라는 숫자를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또 total number should be divided by 8. K 쪽에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KX 쪽에 두 개 있고, KY 곱하기 KZ 곱하기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다 같은 의미가 있다. 그들은 같은 에너지 상태를 결국 의미한다. 그래서 이 하면은 이제 8이 되는데 8개가 결국은 같은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K 스페이스에서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이나 의미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곱하기 유닛 볼륨에 8을 더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무시했지만은 실제로는 각각의 일렉트론의 스핀업, 스핀다운이라는 퀀텀 상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자에는 또 2를 곱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2 곱하고 8 나누고 해가지고 여기 4가 더 붙습니다. 오케이? The next step is to determine the number of states with a k value between arbitrarily chosen k and k plus dk. 그래서 k하고 k plus dk 사이에 개수가 몇 개 있을까? This is equivalent to adding up the state lying between the two k-space pairs with radius k and k plus dk. 그래서 이제 k 스페이스, kx, ky, kz 스페이스에 스피어가 있으면 여기 스피어가 하나 있고 그 k라는 이제 레디어스 값을 갖고 있는 스피어, k 플러스 dk를 갖고 있는 스피어를 생각해 보면 이 스피어에서 다음 스피어까지 이 사이 3차원의 이제 스피어를 그려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공간을 x축, y축 해서 이제 x, y축에서는 이제 축 중에 이제 4분의 1만 선택했어요. 여기 4분의 1만. 그다음 G축도 플러스 쪽이 있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데 플러스 쪽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3D 스페이스에서 8분의 1만 선택했어요. 스피어에. 그거만 지금 편지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shaded region 안에 사실은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에 쉐이드를 표시해야 되겠죠. 어렵죠. 3차원 공간을 표시하기에는. 편지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스테이트가 몇 개나 될까? 그러면은 K 스페이스에서 유닛 볼륨 안에 이만큼의 스테이트가 있고 요만큼의 볼륨은 얼마입니까? 요 볼륨. 요 볼륨은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하죠. 레디어스가 K이면 표면적이 4파이 K 스퀘어죠. 표면적이. 그다음에 두께가 DK입니다. 그래서 볼륨은 4파이 K 곱하기 DK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렇죠? 자, so we replace the equation on K into the equation of energy E. 그래서 지금 특정 K의 유닛 볼륨 안에 K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적 분을 하면 에너지 전체 이제 모든 개수가 나오겠죠. 가능한 모든 상태 개수. number of state. number of state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density of state예요. state의 density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nk라고 state의 density예요. k 스페이스에서 density.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k를 에너지 함수로 바꿀 수 있고 dk도 에너지에 대해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hbar 스퀘어 k 스퀘어 over 2m이니까 k 스퀘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2k dk equals to 2m hbar 스퀘어 d 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dk 대신에 그 다음에 뭐 k는 에너지 대해서 또 표현할 수 있고요. k는
이 값으로부터 K를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K는 스퀘어 루트 2m 이를 h바로 스퀘어로 나눈 거니까. 예. 자, 뭐 이 K에다가 이거 넣고요. DK에 대해서 풀 수 있죠. 그러면은 DK를 다 에너지에 대한 수식으로 놓고 여기 4파이 K 스퀘어 K 스퀘어도 에너지에 대해서 풀 수 있죠. 에너지와 K 스퀘어 이렇게 관련되니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적분 구간이 원래 DK에 대한 적분을 DE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에너지한 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특정 DE라는 에너지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괄호 안의 값을 네, 볼륨으로 나눠서 density of state G라고 부릅니다. 볼륨은 뭐냐 이거죠. 리얼 스페이스에서 볼륨의 이 V는 이겁니다. 리얼 스페이스에서 볼륨. 그래서 density of state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density of state는 매스의 3half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매스 증가하면 density of state가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 스퀘어 D 에너지가 증가하면 density of state가 증가하네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So G is called as density of state. 교과서는 이제 우리 솔루션만 보여줍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이게 컨덕션 밴드 이거 밸런스 밴드예요. 그리고 이 x-axis는 density of state G. density of state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사이에는 에너지 상태 자체가 없기 때문에 density of state가 없죠. 여긴 다 제로예요. G 값이 이 사이에는 0입니다. 0 없어야 돼요. 그리고 컨덕션 밴드 지점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컨덕션 밴드라는 값을 또 밴드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을 또 다르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반도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밸런스 밴드는 0으로 잡고 컨덕션 밴드 값을 밴드 갭으로 잡는 게 보통의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해당되는 density of state가 GC, C라는 서브스크립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매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별게 아니고 이 수식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예. 두 개 같은 수식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스를 쓸 때 컨덕션 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일렉트론 effective mass를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는 원래 스퀘어로 D였던 것을 이 실제 반도체 구조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면 밴드갭 즉 EC보다는 높을 때만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E-E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가 EC랑 같아지든지 E가 EC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허수가 되죠. 스퀘어 루트니까. 허수일 때는 density of state를 0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증가에 따라 에너지가 EC보다 더 커짐에 따라 density of state가 스퀘어 루트 형태로 증가합니다. 밸런스 밴드에 대해서는 밸런스 밴드 GV보다 낮은 에너지로 가면 density가 존재하니까 에너지 상태가 있으니까 당연히 density가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해당되는 density of state G는 마찬가지로 수식을 가져오되 매스에다 홀 매스를 넣습니다. 이펙티브 매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타를 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밸런스 밴드 미니멈 에너지 이걸 사실은 이제 0으로 잡을 때도 있고 지금 시작하는 점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EV를 등장시켜요. 시간이 지나면 EV는 이제 0으로 잡을 때가 있을 거예요. EV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density of state 증가하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E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E가 EV보다 클 경우는 이 스퀘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등장하니까
스퀘어 루트 취해서 허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G값을 0으로 잡습니다. 에너지 E가 GV보다 더 작아질 때, 즉 뭐 이 정도 값입니다.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EV하고 E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density of that state가 증가하도록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density of state의 그림 형태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density of state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지금 우리 클래스 수준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도하는 거를 숙제나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숙제나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occupation probability in each state consisting of density of state. 이게 무슨 얘기냐면 density of state란 특정 에너지 값 E를 갖고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몇 개인가. 스테이트의 개수는 퀀텀 스테이트의 개수입니다. 퀀텀 넘버가 다른 그런 스테이트가 몇 개 있는, 퀀텀 넘버가 다른 조합이 몇 개 있는가. 그 다음에 probability, occupation probability는 그 상태를 채울 확률입니다. 상태가 있는데,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상태를 일렉트론이 채울 확률은 우리가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채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낮은 에너지 상태까지는 다 채우고 일렉트론 개수를 다 썼으면 그 다음 상태는 비어 있어야 맞습니다. 다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비어 있다. 이런 픽처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소자를 상온 룸 템퍼처에서 쓰기 때문에 룸 템퍼처는 온도가 대충 300K 정도 되죠. 300K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300K에 해당되는 또 thermal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 에너지. 이것은 이제 통계역학에서 다룬 개념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컨스턴트라는 KB라는 값을 도입해서 온도 T를 곱하면 상온 300K를 넣어보시면 이게 26mV 나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전기나 빛을 가하지 않더라도 일렉트론이 상온에 있으면 열 에너지를 받아서 26mV 정도의 에너지는 늘 갖고 있다 는 것입니다. 26mV 정도를 그러면 모든 일렉트론이 다 똑같게 갖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볼츠만 분포를 합니다. 어떤 일렉트론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어떤 일렉트론은 이거보다 작게. 근데 평균적으로는 대충 26mV 정도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는 것이 더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Fermi Drug Distribution인데 이것은 이제 통계역학에서 물리학 4학년 수업에 다루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선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온도가 0도가 아닐 때, 열 에너지가 있을 때 EF는 정확하게 뭐냐면 온도가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서멀 에너지가 아예 없으니까 일렉트론이 에너지 상태를 채우고 그 다음부터 절대 채워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채우고. 그러면 채울 수 있는 최대값을 Fermi 에너지로 불러. EF, Fermi 에너지. 이것은 절대 온도 0도일 때만 맞아요. 일렉트론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상태를 Fermi 에너지로 부르고 이거는 절대 온도 0도에 맞는 픽처이다. 상온이 되면 이렇지 않아요. 특정 에너지 상태를 채울 확률이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상태를 채울 확률이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상태를 채울 확률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펄미 에너지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요. 에너지 상태를 채울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펄미 에너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상온에서는. 이쪽을 상온, 이쪽을 0K 이렇게 대비를 해볼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펄미 에너지는 중요한 개념인데 일렉트론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에너지인데 그런 개념은 절대 온도 0도에만 맞다.
열 에너지가 있으면 각 에너지 상태별로 채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까지 차 있기 때문에 퍼미 에너지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채울 확률 F2가 에너지 2에다가 EF를 넣어보세요. 퍼미 에너지 EF를 넣으면 익스포넨셜이 지수값이 0이 되니까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1이 되죠. 그래서 1 over 2 해가지고 1 over 2 50%가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또는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펄미 에너지란 무엇이냐, 특정 에너지를 채울 확률이 20%일 때, 50%일 때, sorry, 2분의 1일 때를 펄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교과서에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Fermi Dirac Distribution이 바로 Occupation Probability예요. 에너지 2를 갖고 있는 특정 상태를 채울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Fermi 에너지는 무엇인가, 반도체에서 얼마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네. 그럼 곧 나옵니다. 네. 자, 이 Fermi Dirac Distribution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절대 온도 0도면 스텝 펑션이고요. 이 대시드 라인, 이렇게 대시드 라인, EF까지 상태를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못 채우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제 T1이 됐어요. T2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러면 smearing out, 그러니까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이 스텝 펑션에서 빠져나옵니다.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와요. 더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이 빠져나오고, 하지만 2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미 에너지는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일렉트론이 차고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스텝 펑션이니까.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에서 일렉트론이 특정 에너지 상태를 채울 확률이 2분의 1인 값이 바로 포미 에너지예요. 그리고 주목하실 점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펄미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까 계산했던 density of state G하고 그 다음에 그 density of state를 채울 확률 F 하면 이게 바로 일렉트론이 특정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을 때의 개수의 일렉트론 density예요. 그래서 G하고 F의 곱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또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경우냐면 E-EF, E-EF가 KT보다 훨씬 더 클 때, 다시 말하면 이 KT는 KB 곱하기 T는, K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츠만 컨스턴트고, KT 이렇게 하면 이걸 서멀 에너지라고 불러요. 서멀 에너지가 무시할 만할 때, 무시할 만큼 작을 때는 이렇게 분포를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Okay, so there are some homework problems. homework number 2. 제출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전까지입니다. Okay. 첫 번째 문제는 드브로이 웨이브 픽처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는 문제예요. 본인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니만의 2.3, 2.9, 2.10, 2.11, 17 이렇게 4개 문제를 푸시고요. 첫 번째 문제에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각각 10점씩 배정하겠습니다. 1, 2, 3, 4가 각각 10점씩이니까 이 1번 문제가 총점 40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펜딕스로서 wavelength and spectrum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인은 wavelength가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바꿀게요. wavelength가 있고 그 다음 라인에는 frequency가 있고, 이들의 관계는 빛의 속도에 의해서 관계가 정의가 되죠. 빛의 속도가 c, wavelength 곱하기 frequency죠. 네. 보시면은 각각의 wavelength에 해당되는 컨벤션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 그래서 wavelength가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 300 나노미터, 300 얼마, 보시면 400 나노미터네, 390 나노미터, 390 나노미터부터 확대해가지고 770 나노미터 요 사이의 구간인데요. 요거를 귀접을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라고 부르고, 파장이 짧은 쪽이 UV에 가까운 쪽, 이런 우리 눈에 이거 UV 바이올렛, 보라색은 거의 잘 안 보이고, 블루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잘 보이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레드입니다. 한 파장이 77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정도 되면 이제 레드고요. 그 다음부터는 IR이라고 불러요. 인프라레드, IR. 인프라레드가 대충 770 나노미터부터 파장이 수십 마이크론, 수십 마이크론 해가지고 1mm까지 이제 인프라레드 IR. 파장이 더 짧아지면 라디오 프리퀀시. 그 다음에 바이올렛 위쪽은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 UV 이렇게 부르죠. 이 파장이 이제 점점 더 짧아지는데 대충 한 이제 10나노미터 정도가 경계가 돼서 10나노미터 더 파장이 더 작다 그러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 더 작아지면은 갬마레이. 이쪽은 이제 태양에서 갬마레이가 많이 발생하죠. 갬마레이는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 몸이 세포가 망가집니다. 물론 엑스레이도 망가지지만 갬마레이는 더 치명적입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포가 더 잘 망가지니까요. 아시다시피 갬마레이는 우리 몸을 쉽게 죽입니다. 갬마레이는 성층권에 있는 일렉트론 때문에 지금 지구에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죠. 엑스레이는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쉽게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도 자주 맞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파수로 바꾸면 보세요. 지금 이 정도가 테라헤르츠 정도 되고 대충 1mm에 가깝죠. 그래서 10테라헤르츠, 100테라헤르츠, 1000테라헤르츠, 이게 1000테라헤르츠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여기 있는데 가시광선이 수백 테라헤르츠 대역이네요. 몇백 테라헤르츠 대역이 가시광선이네요. 이렇게 웨이브랭스와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클래스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합쳐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2시 반까지는 숙제 데드라인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챕터 티칭 머티리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his week.